많은 환자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눈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아무리 내 생활 습관과 직업이나 내 눈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한쪽 눈에 수술을 해서 그 눈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쪽 눈과 이게 조화가 잘 안 맞으면 두 눈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 또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특히 젊은 분들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하얀가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젊은 환자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 고민을 하시는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백내장 환자분들은 양쪽 눈에 같이 노화로 인해서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젊은 분들이 백내장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생겨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좀 특징적인 게 한쪽 눈에만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두 눈을 같이 수술한다라고 했을 때는 두 눈의 조화를 생각을 해서 어떤 렌즈로 수술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한쪽 눈만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안 한 쪽 눈이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에 생체 수정체의 눈과 인공 수정체의 눈을 조화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은 환자분들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의 눈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아무리 내 생활 습관과 직업이나 내 눈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판단을 해서 한쪽 눈에 수술을 해서 그 눈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쪽 눈과 이게 조화가 잘 안 맞으면 두 눈으로 봤을 때 일상생활에 또 불편함이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특히 젊은 분들이라고 제가 강조를 했었던 이유는 50대, 60대 넘어가서는 대부분 노안이 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노안이 와 있는 반대쪽 눈과의 조화가 그렇게 어긋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의 정상 눈과 백내장 수술을 받은 반대쪽 눈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그 어떤 좋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든 단초점 인공수정체든 생체 수정체만큼 기능이 따라가기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뭔가 반대편 눈과의 조화가 좀 어색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때 결국 그 조화를 어떻게 좀 잘 맞춰줄 것이냐, 처음 렌즈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었던 젊은 환자분들, 한쪽 눈은 너무나 멀쩡하고 한쪽만 백내장이 생겼는데 수술을 받으셨었던 케이스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케이스고요. 36세 남자 환자분이셨어요. 이 환자분은 이미 다른 병원에서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INS 인공수정체를 이용을 해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으셨고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났더니 근거리가 너무 불편하고 두 눈의 조화가 너무 안 맞는다 라고 이렇게 불편해 하시면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처음에 수술을 받을 때 인공수정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설명을 듣지는 못하셨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면 원거리는 잘 보이고 근거리는 돋보기 쓴다,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설명을 하고 반대쪽 눈과의 너무 도수 차이가 나서 짝눈 때문에 불편하다고 했더니 그거는 견뎌야 한다,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시력을 보시면 왼쪽 눈은 이미 수술을 받으셔서 맨눈으로 1.0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반대쪽 눈은 근시가 좀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이너스 3디옵터, 거의 4디옵터에 가까운 근시가 있어서 맨눈으로는 시력이 0.1, 시력판에서 맨 위에 있는 가장 큰 숫자도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에 그쪽 눈으로는 또 가까운 게 잘 보였던 상황이었었던 거죠.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는 한쪽 눈으로 가까운 걸 보고 한쪽 눈으로 원거리를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모노비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모노비전은 노안이 와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단초점 렌즈로 양안을 다 수술을 했을 때 원거리와 근거리를 같이 보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30대 노안도 오지 않은 환자분들한테 짝눈을 만들어서 멀쩡한 눈인데 근거리만 보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드릴 만한 방법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전혀 못 들으시고 이렇게 수술을 받아버리시고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결책이 없나 하고 저랑 상의를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이제 우선 첫 번째는 두 눈의 조화가 안 맞아서 불편한 거라면 그 조화를 맞춰줄 수 있도록 수술을 받았던 왼쪽 눈을 같은 렌즈이지만 도수만 바꿔서 근시를 오히려 만들어서 두 눈으로 가까운 걸 맨눈으로 편하게 보고 원거리를 안경을 쓰고 보시는 방법이 우선 첫 번째 방법이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수술 받은 쪽 눈을 다초점 렌즈
렌즈로 교체를 해서 원거리, 근거리를 다 볼 수 있게 하고, 반대쪽 눈의 근시는 시력 교정술을 통해서 근시를 교정을 해서 두 눈의 원거리 시력을 1.0으로 맞춰주면 생체 수정체는 원거리, 근거리를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눈으로 보셨을 때는 원거리와 근거리 둘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초점 렌즈를 고민을 하실 때, 특히 젊은 환자분들은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점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야 돋보기 쓰는 게 사실 주변에서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근데 20, 30대 환자분한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근거리가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라라고 한다면 사실 본인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주변의 시선이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어요. 돋보기를 쓴다라는 것 자체가 주변에서 봤을 때는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젊은 분들한테 만약에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보편적으로는 근거리를 초점을 맞춰서 추천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원거리용 안경 쓰는 거야 사실 젊은 사람들 너무 많이 쓰고 있지만 근거리가 안 보여서 돋보기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중에 환자분은 다초점 렌즈로 교체를 하고 반대쪽 눈은 시력 교정술을 받아서 근시를 교정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고요. 아이엔스가 들어있던 눈을 시너지 렌즈라는 다초점 렌즈로 교체를 했고, 멀쩡했었던 눈은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스마일 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됐을 때 양쪽 눈 다 근시가 완전히 교정이 되고 맨눈으로 원거리 시력이 양안 다 1.0이 나오고 있고 근거리도 1.0까지 시력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초점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선명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빛번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술을 안 받은 반대쪽 눈이 원거리 시력이 너무나 짱짱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두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불편함이 없으시고 빛번짐도 시간이 지나서 대부분 적응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최근에 1년차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데 오른쪽 눈은 1.2까지 향상이 됐고 왼쪽은 1.0까지, 그리고 근거리는 양쪽 다 1.0까지 나오고 있어서 원근거리 다 불편함 없이 지금 잘 보고 생활을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4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분도 오른쪽 눈 한쪽만 백내장이 온 상태였어요. 하필 이분은 또 양쪽 눈 다 고도근시의 환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마일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었고, 이렇게 고도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반대쪽 눈과의 짝눈이 생기면서 분명 불편해질 건데 그 밸런스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를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앞에 환자분한테 설명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이 환자분은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진 않으셨습니다. 선명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고 컴퓨터 보는 거리가 중요하다고 하셔서 중간 거리와 근거리를 좀 볼 수 있게 아이엔스 렌즈로 초점을 맞춰서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이엔스로 모니터에 맞춰서 수술을 한다면 대략 마이너스 1에서 1.5디옵터 사이에 근시를 남겨놓게 되는데, 수술 안 한 쪽 눈과는 10디옵터라는 굉장히 큰 도수 차이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도수 차이가 생겼을 때 반대쪽 눈에 컨택트 렌즈를 끼고 지내시면 그 도수 차이가 좀 덜 느껴지기는 하지만 우리가 24시간 렌즈를 끼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렌즈를 빼버리게 되면 두 눈 차이가 또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이제 상의를 한 끝에 반대쪽 눈은 렌즈 삽입술로 시력 교정술을 하고 오른쪽 눈은 백내장 수술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눈도 마이너스 1디옵터에서 1.5디옵터 사이, 왼쪽 눈도 마이너스 1디옵터 정도의 근시를 남기고 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먼저 진행하고 이틀 뒤에 바로 왼쪽 눈 렌즈 삽입술을 진행을 했고요. 렌즈 삽입술 진행하고 나서 일주일 뒤 시력을 보시면 양쪽 눈 다 근시가 1에서 1.25디옵터 정도 사이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원거리 시력은 교정 시력이 1.0까지 잘 나오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이 정도는 안경 안 쓰고 근거리 작업하시면서 지내시다가 야간에 운전하시거나 원거리용 시력이 필요할 때만 안경을 쓰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다초점 렌즈를 선택하고 반대쪽 눈을 스마일 라식이라는 수술을 이용을 해서 근시를 풀로 교정을 해서 두 눈을 다 1.0을 만들었었지만 꼭 그렇게 1.0으로 다 교정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두 번째 설명드린 환자분처럼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면서 근시를 약간 남겨놓고 수술을 하고 반대쪽 눈도 시력 교정술을 하면서 일부러 근시를 약간 남겨둬서 두 눈의 조화를 좀 맞춰주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환자분은 38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도 한쪽 눈만 백내장이 생겨서 수술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이분은 좀 특이한 케이스였죠. 백내장이 별로 없었던 그런 눈인데 모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고 백내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그날 당일날 바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난시도 있었고 반대쪽 눈에 근시도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난시 교정도 안 했고 근시, 원시 이런 것도 하나도 설명 못 들으시고 그냥 뭐 적당히 잘 보일 거예요 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으셨다가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게 됐었는데요. 난시 교정이 안 되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받으시면서 근시를 좀 남겨놓고 일부러 수술을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항상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단초점으로 하더라도 난시가 있는 눈은 난시 교정을 안 하면 근거리도 잘 안 보이고 원거리도 잘 안 보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잘 보이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단초점 렌즈로 선택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이걸 놓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이분 같은 경우가 난시 교정이 필요한데 난시 교정을 안 받으시고 단초점 렌즈로 수술이 돼버려서 근거리도 안 보이고 원거리도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쪽 눈은 근시랑 난시가 좀 있어서 시력이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셨고 모든 다초점 렌즈들이 약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중간 지점을 반대쪽 눈에 약간의 근시가 있는 눈이 충분히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서 오히려 한쪽 눈에 다초점을 놓고 반대쪽 눈에 이 정도 근시가 남아있는 눈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두 눈으로 보셨을 때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적당히 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디세이 렌즈로 교체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1일차에 바로 시력이 맨눈으로 1.2까지 올라왔었고요. 근거리 시력이 한 0.5, 중간거리가 0.4 정도로 약간 낮은 편이었어요. 왜 그런지 하고 봤더니 후발백내장이 좀 생겨 있었던 거죠. 처음 수술을 받으시고 한 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수술을 받았었는데 후발백내장이 조금 더 잘 일어나는 종류의 인공수정체가 들어가 있어서 이미 후발백내장이 어느 정도 생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오히려 시력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원거리 시력이 0.9 정도, 근거리 시력은 0.5 정도까지 더 안 올라오고 계속 그 정도였었던 거죠. 한 달 차가 됐을 때 그 후발백내장이 더 심해져서 야그레이저라 그래서 훈항을 열어주는 치료를 시행을 했고 원거리 시력은 다시 1.2까지 회복이 되고 근거리 시력은 0.8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거리랑 중간거리는 양쪽 눈이 다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원거리는 수술을 안 받은 눈에서 오히려 더 안 보이고 수술을 받으셨던 눈에서 1.2까지 보였었기 때문에 평소에 맨눈으로 너무 잘 보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쪽 눈에 백내장이 생겼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반대쪽 눈에 대해서 수술적 치료라든지 이런 뭔가 시술을 하는 걸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 눈과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맞출 것이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도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라고 한다면 앞에 설명드렸던 케이스들처럼 도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시력 교정술이나 이런 걸 같이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근시 도수가 높지 않거나 근시가 없거나 그럴 때는 이제 백내장이 온 눈만 수술을 하면서 두 눈의 조화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젊은 환자분들 중에 한쪽만 백내장 생겨서 이런 거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쪽 눈만 너무 생각을 해서 생활 패턴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러니 어떤 렌즈를 써야 되겠다 결론을 내시고 찾아오셨다가 그럼 반대쪽 눈과 조화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는 질문 한마디에 이 생각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생각을 하실 때 반대쪽 눈과의 조화도 고려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런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이었습니다.